네, 안녕하세요. 프랭키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프랭키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프랭키 리뷰에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바로 이 영상, 태국 여행 영상에서 제가 사용했던 고프로 8 액세서리와 세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랭키 리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시죠. 자, 그럼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게 제가 사용하는 고프로 8의 액세서리들입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는 게, 처음에 이제 고프로를 사고 기본 액세서리들로 사용을 했었는데 좀 더 편하게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늘려나가게 됐어요. 오늘 제가 고프로 8으로 촬영을 할 때나 뭐 브이로그 찍을 때, 뭐 여행을 갈 때 고프로 액세서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조립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예요. 고프로 8. 처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티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마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고프로 8을 사용하는 분들의 가장 기본 세팅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이 케이스 보호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길이가 짧다 보니까 브이로그용으로 찍기에도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물놀이 가셨을 때, 물놀이 가게 되면 이제 방수가 필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텔레신이라는 브랜드의 방수 하우징 케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정품 고프로 8 방수 하우징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한 5만원대가 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5,000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가격이 저렴해서 구매한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정품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수가 잘 되냐 마냐의 차이기 때문에, 뭐 굳이 똑같이 방수가 잘 된다면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착용을 하게 되면, 착용하면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삼각대라던가 이런 거를 착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물놀이 갔었을 때 놓칠 수도 있고, 이 쇼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물에 빠져도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딱 이 세팅으로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거를 뭐 물에서 사용을 했을 때 물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차는 뭐 그런 건 전혀 느낄 수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 텔레신 방수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심 40m 정도에서 완전 방수가 되기 때문에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다만 이제 좀 단점이 있는 게, 이쪽에 보시면 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뻑뻑해요. 정품이랑 다르게 케이스를 이제 오픈하실 때 굉장히 좀 버거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쇼티랑 연결하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좀 이제 세게 눌러야지만 결착이 되게끔 되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거 끼다가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그거 빼고는 정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방수 하우징 케이스예요. 자, 그럼 이번에 말씀드릴 건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고프로 세팅입니다. 브이로그 촬영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떨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전 버전인 고프로 7을 사용을 했었을 때 스크래치도 엄청 많이 났고, 한번 떨어뜨려서 이제 완전히 이제 깨져버렸던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이 케이스를 좀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실리콘 케이스도 껴보고 다양한 케이스들을 많이 껴봤는데, 쓰다가 보면은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오래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고프로 관련된 서드파티 제품들을 연결을 할 때 호환성 문제에 있어서도 많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구매한 케이스가 바로 이 울란지의 GA5 메탈 케이지 케이스입니다. 두 개의 마운트와 케이스를 포함해서 47,000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일단 무게 같은 경우에는 한 187g 정도 돼요. 그래서 조금 무게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를 끼우는 것보다는 확실히 내구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아서 이 케이지 케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지를 어떻게 설치를 하냐면 간단해요. 뭐 나사 풀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 자, 그리고 보시면 이걸 밀면 이런 식으로 빠져요. 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뭐 이렇게 허접스럽지 않고 이런 식으로 딱 걸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고프로 보시면은 이쪽 열면 빼주시면 이게 빠지거든요. 이걸 뺀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케이지를 끼워주시고 배터리 케이스를 껴주시면 딱 이렇게 결착이 돼요. 보시면 이렇게 결착을 해도 사용해야 되는 버튼이나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렌즈 부분이 이쪽, C타입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 버튼, 이쪽에 전원 버튼. 케이스를 끼우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평소에는 저는 이런 미니 삼각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울란지의 MT08이라는 미니 삼각대고요. 무게는 92g 정도 되고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돼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쇼티랑 비교했을 때 무게 차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 둘 중에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저는 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느냐, 보시면 쇼티는 이제 위아래밖에 이게 세팅이 안 돼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편했고, 그리고
길이도 보시면 좀 길죠.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보통 이 세팅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했어요. 바로 배터리 문제예요. 물론 이제 이거를 빼서 이런 식으로 빼신 다음에 이제 고프로 정품 이제 충전 케이스랑 제가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여행 영상을 촬영하실 때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충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도 않고, 특히나 이제 4K로 촬영하시게 되면 고프로 8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가 닳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빨리 닳아요. 그래서 이걸 매번 갈아 끼고 이러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액세서리가 어떤 거냐, 바로 울란지의 BG2 파워 그립 스틱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보조 배터리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핸드그립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보조 배터리입니다. 가격은 32,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이게 정말 꿀템입니다. 제가 브이로그라던가 뭐 여행 영상 찍을 때 정말 배터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제품으로 완벽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보시면 이제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장착하신 다음에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꾸 촬영을 하는 거죠. 대신에 배터리 갈아 끼울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고, 이 파워스틱에서 바로 충전이 계속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하실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프로 8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에요. 생각대가 이제 플라스틱이고 위에가 이제 무겁다 보니까 거의 한 400g이 넘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해서 이 세팅은 전 이 상태는 보통 안 쓰고, 이 맨프로토의 209라는 그런 미니 삼각대가 있어요. 무게감이 좀 있는 그런 삼각대예요. 가격은 제가 한 3만원인가 4만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콜드슈를 물려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나 촬영이나 이런 거는 괜찮아졌는데, 이제 문제가 고프로 자체에 있는 내장 마이크가 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이크 세팅을 하게 됐는데, 이 고프로의 3.5mm 마이크 어댑터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고프로 정품이고요. 이게 좀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이게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저도 이걸 살까 말까 하다가 정품이 아닌 다른 마이크 3.5mm 어댑터나 다른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녹음되고 수음되는 게 이 정품 어댑터가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발열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느낄 수 없었고, 물론 가격이 굉장히 비싸긴 한데, 이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외부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3.5mm 마이크 단자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어댑터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있어도 그냥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마운트가 필요한 거죠. 이 마운트에다가 껴주고요. 이 C타입 케이블을 이 고프로에 껴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마이크랑 C타입 케이블이 여기 있죠. 그립 스틱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연동이 돼서 자동적으로 이제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 단자 여기다가는 케이지 액세서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딱 껴주시고, 제가 이제 브이로그 찍을 때 많이 사용하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예요. 이 제품 한 7만원 정도에 제가 구매를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다 꽂아주시고, 이 케이블을 여기다가 꽂아주신 상태에서 고프로 안에서 이제 외부 마이크로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촬영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세팅이 되면 충전도 가능하면서 이제 마이크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하시는데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역광이라던가 햇빛이 많이 비쳤을 때 고프로 렌즈만으로는 빛 반사나 이런 걸 제거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52mm 사이즈인데 이 케이지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52mm UV 필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장착을 해주시면 카메라 사용하듯이 케이블 열었다 뺐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낮에 이제 햇빛이 많을 때 촬영하시더라도 빛 반사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저조도 환경에서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화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브이로그 촬영을 하실 때 반드시 이제 라이트가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해드릴 라이트는 울란지의 L1 프로 LED 라이트입니다. 이 제품은 28,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열면은 케이블을 껴서 충전할 수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엄청 밝아요. 이게 4단으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끌 때는 이렇게 끌 수 있고요. 컬러 템퍼리처는 한 5500K 그 정도 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mAh 정도 돼서 연속으로 사용했을 때 6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굉장히 작고 가벼워서 고프로뿐만 아니라 일반 카메라에서 라이트를 사용하실 때 구매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라이트예요.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IPX67 등급의 방수를 지원을 합니다. 한 수심 10m 정도까지는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완전 방수까지는 아니어도 별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라이트 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콜드슈 마운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사용해서 마운트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게 되면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거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배터리는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일로 공급이 되는데, 그럼 과연 이 배터리는 어떻게 공급하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평소에 이동하거나 쉴 때 이런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보시면 C타입 단자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껴주시면 그야말로 이제 촬영할 때 배터리는 전혀 걱정 없이 이제 무한 동력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가방에 넣어놓으시거나 이동하실 때 충전해 놓으시다가 이거 빼시고 이런 식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길이가 좀 짧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릴라 포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모노포드 이런 식으로 장착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모노포드를 껴서 세팅하시게 되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거 안 쓰셔도 돼요. 굳이 연동해서 사용하실 필요 없거든요. 나는 이 어댑터를 사기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녹음했던 PCM A10인데 뭐 이런 녹음기 있죠. 그대로 여기다 물리신 다음에 음성이랑 영상이랑 실시간으로 동기 안 시키셔도 편집하실 때 동기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세팅하시면 녹음이랑 영상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세팅할 때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점은 배터리예요. 뭐 이런 배터리를 사용 안 하셔도 되고요. 따로 뭐 충전하실 필요 없이 이 핸드그립만 충전하시게 되면은 뭐 야외에서 브이로그 촬영을 하시거나 여행 영상 촬영하실 때 배터리 걱정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마이크예요. 프로로는 내장 마이크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외부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마이크가 아니더라도 녹음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영상 제작을 하실 때 음질의 퀄리티를 좀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구성이에요. 그냥 케이스 없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메탈 케이스로 좀 내구성 있는 단단한 그런 케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야외에서 촬영하시거나 여행 영상 촬영하실 때 내구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취약할 수가 있는데 강한 메탈 케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내구성 측면에 있어서 훨씬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서드파티 액세서리들의 호환성이에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52mm UV 필터가 탑재가 되고요. 콜드슈 마운트를 연결하셔서 이런 라이트도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 삼각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노포드나 고릴라 포드 같은 걸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신다는 점이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격이에요. 지금 이 세팅대로만 하시면 고프로 포함해서 한 100만 원이 넘으실 거예요. 그 돈이면은 웬만한 카메라 한 대 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만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고프로 정품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한 몇십만 원이 넘거든요. 이번에 고프로에서 나온 미디어 모듈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마이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액세서리 쓰는데 돈을 좀 쓰실 거라면 정품은 아니지만 좀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멋진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무게예요. 일반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좀 무게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카메라에다가 막 짐벌 연결해서 사용하시잖아요. 카메라랑 같이 결합하시게 되면 최소한 2kg는 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신다고 하면 짐벌을 사용하는 이유가 사실 스테빌라이징이나 손떨방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데, 고프로 같은 경우에는 내장 스테빌라이징 기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짐벌이 따로 필요가 없죠. 그런 걸 생각을 하신다면은 카메라 짐벌 세팅보다는 훨씬 더 가볍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랑 짐벌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제가 사용할 때는 이 세팅이 좀 편하긴 했어요. 뭐 물론 이런 무게나 가격이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는 장점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고프로 8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고 좀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고프로 액세서리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참고하셔서 이 세팅 한번 구축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랑 알람 설정해주시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프랭키였습니다.